인도네시아가 한국과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협력 사업을 취소하고 프랑스 답소사의 라팔 전투기 구입을 추진 중이라는 프랑스 언론 보도를 공개적으로 부인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은 프랑스의 희망사항이라고 말했다. 21일 현지 일간 템포와 CNN 인도네시아 등에 따르면 프라보워 장관은 전날 하원에 출석해 북나투나 등 인도네시아 영해에 대한 중국 선박들의 침입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 장비를 현대화시켜야 한다면서 주권을 지키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강력한 방어력을 갖출 수는 없지만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기자들은 만난 프라보워 장관은 프랑스 전투기 구매 등 프랑스와의 군사 협력에 대한 질문을 받자 그것은 프랑스의 희망을 담은 보도라고 말했다. 앞서 프랑스 매체 라 트리뷴은 프라보워 장관이 지난 11일 무기 구매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해 프랑스를 방문했다며 다소의 라팔 전투기 48대, DCNS의 잠수함 4척 등에 대한 구매를 희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항공우주산업과 KFX 사업을, 대우해양조선과는 2차 잠수함 건조 사업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 라트리뷴은 이와 관련해서도 인도네시아 정부가 대우조선해양과의 구매 계약을 종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련 보도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이날 인도네시아가 작년 초까지 KFX 사업 분담금 2,200억 원을 낸 뒤 추가 지급을 멈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지속적인 사업 참여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담금 납부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정부와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형 전투기의 시제기 출고 시점이 내년으로 다가온 가운데 8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개발비의 20%를 부담하기로 한 인도네시아가 2017년 하반기 이후 현재까지 약 5천억 원의 분담금을 체납하고 있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군 당국과 방산업계는 최초의 국산 전투기 개발이라는 역사적 난제에 도전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자금난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정부 관계자는 3일 인도네시아와의 KFX 분담금 협상이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돼 체납 상태가 길어지고 있다며 당장 사업에 큰 지장이 초래되는 수준은 아니지만 현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누적액이 커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KFX 사업은 40년 이상 운영한 공군 전투기를 교체하기 위해 최신형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는 국가적 프로젝트다. 인도네시아도 자국에 낙후된 전투기 교체를 위해 사업에 참여했다. KFX 사업비는 한국 정부 60%, 한국항공우주산업 20%, 인도네시아 정부 20%를 각각 부담하기로 했다. 군과 방산업계는 현재 상세 설계 단계를 통과해 시제기 제작 및 시험 단계에 돌입한 상태다. 시제 1호기를 내년 상반기에 출고하고 2022년에는 초도 비행시험을 시작해 2026년 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경제 사정이 어렵다며 2017년 하반기부터 KFX 분담금 지급을 미뤄 올해 4월 말 기준 5,002억 원을 체납했다. 올해 국방 예산으로 2,700억 원 상당의 KFX 분담금을 책정했지만 아직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도네시아는 대우조선해양에 주문한 1,400톤급 잠수함 3척의 계약금 납입 등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도네시아 국방당국은 전날 의회에 제출한 국방예산안에서 올해 국방예산보다 2,000억 원 증액된 129조 3천억 루피아를 요구했다. 정부 관계자는 2018년 9월과 2019년 11월 열린 두 차례의 정상회담에서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KFX 사업 지속 참여 의지를 보였다며 정해진 분담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국내 최초로 T-50 초음속 고등훈련기, FA-50 경공격기, 수리온 다목적 기동 헬기 등을 개발했다. 2001년 KT-1 기본 훈련기 첫 수출 이후 2011년 T-50을 인도네시아에 처음 수출하면서 전 세계에서 6번째로 초음속 항공기를 수출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페루, 터키 등 7개국에 총 148대 4조 원 규모 국산 항공기를 수출했다. 카이는 기종마다 가상현실, 증강현실을 조합한 훈련체계 장비를 개발해 패키지로 수출했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기술로 꼽히는 이 기술은 방산, 항공기술 분야에도 빠르게 적용되고 있다. 특히 T-50 시뮬레이터는 실제 비행과 가장 가까운 가상현실을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군은 2005년부터 T-50 시뮬레이터를 실제 훈련 체계로 운영하고 있다. 태국과 필리핀 등 T-50 기반 기체를 수출한 국가에서도 후평이 이어지고 있다. 국산 항공기의 우수한 성능, 교육 훈련, 후속 지원 능력이 글로벌 시장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카이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이라크 등 4개국 공군을 중심으로 추가 수출을 확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미래 전장 환경에 적합한 국산 전투기 KF-X도 개발하고 있다. 2015년 12월 계약을 체결한 후 이듬 해부터 본격 개발에 착수했다. 건군 이래 최대 국방 연구 개발 사업으로 꼽힌다. 현재 KF-X 사업은 주획, 전방, 후방동체 조립 등 시제기를 제작하는 단계로 진입했다. KF-X 시제기는 총 6대 제작된다. KF-X 개발에는 엔지니어링 시뮬레이터가 적극 활용되고 있다. 엔지니어링 시뮬레이터는 항공기에 탑재된 제어 법칙 기능을 점검하고 추가되는 기능에 대한 시연과 테스트를 통해 시제기에 적용하기 전 사전 보안, 계량을 수행하는 장비다. 실제 항공기와 동일한 조건을 제공하는 시뮬레이터에는 허드와 HMD 등 항공 기술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조종사가 비행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KF-X는 내년에 최종 조립을 마친 CJ-1호기가 출고된다. 올 하반기 최종 조립에 나설 계획이다. 완성된 시제기는 다양한 지상 시험을 거쳐 2022년 상반기 초도 비행을 하게 된다. 시제기가 첫 비행에 성공하면 한국은 초음속 전투기를 자체 개발한 항공 선진국 반열에 오르게 된다. KF-X는 설계 검증 과정을 거쳐 2026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KF-X는 개발 초기부터 독자적으로 성능을 개량할 수 있도록 비행제어 컴퓨터와 임무 컴퓨터, AESA 레이더 등 핵심 항공 전자 장비를 국산화 개발하고 있다. 무장 능력은 1단계 공대공 능력 확보, 2단계 공대지 능력 확보로 추진된다. 개발이 완료되면 공중우세 확보는 물론이고 지상에 대한 정밀 타격이 가능한 핵심 전력으로 운용될 전망이다. 2015년 6월 개발에 착수한 소형 무장 헬기는 한국군의 미래 전장 환경을 고려한 군의 요구 성능에 부합하도록 개발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CJ-1호기 초도 비행에 성공했다. 현재는 비행시험 단계에 진입했고 2022년 말까지 LAH 비행 성능과 무장 운용 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시험을 중점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후속 시험 평가를 거쳐 개발을 완료하게 된다. LAH는 적탱크 경멸에 최적화한 헬기다. 후방에서 적을 탐지하고 제압할 수 있도록 사격 통제 컴퓨터와 공대지 유도미사일을 탑재하고 있다. 20mm 기관총과 70mm 로켓도 장착한다. 미사일 경보 장치와 레이더 경보 수신기를 장착해 적미사일로부터 회피 확률을 높였다. 방탄 조종석과 메탄 연료 탱크를 적용해 조종사의 생존 가능성도 향상했다. 헬기 조종에도 디지털 컴퓨터 기술을 적용했다. 기상이 악화해도 조종사가 계기를 참고해 회피할 수 있도록 계기 항법 장비와 디지털 지도를 탑재했다. 조종사가 직접 조종하지 않아도 사전 입력된 데이터에 의해 헬기 스스로 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축 자동 비행 조종 장치를 탑재했다. 현재 한국군이 운용 중인 무장 헬기보다 향상된 헬기로 개발되고 있다. 카이는 올해 6월 LIG 넥스1, 한화 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주요 협력사와 항공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세계적인 경제 위축과 항공산업 불황, 수출 시장 경쟁이 과열되는 상황에서 스마트 공장 구축이나 원가 절감 공정 개발, 해외 공급처 구매비 인하 등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다. 1930년대 후반 개발된 영국 항공기 제조사 슈퍼마린의 전투기 스피파이어는 독일 폭격기로부터 덩케르크에 고립된 장병을 구하는 작전에 투입되는 등 제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을 지켜낸 전투기로 알려져 있다. 당시 영국은 1929년 발생한 대공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노후기 대체 및 나치의 부상 등으로 필요성이 생기자 전투기 개발에 돌입한 결과 동급 성능의 메서 슈미트 BF-109를 상대로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혈투를 벌일 수 있는 기체를 만들 수 있었다. 국내에서도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2001년 공군 사관학교 졸업식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늦어도 2015년까지 최신의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말한 것에서 시작된 이 사업은 8조 원 이상의 사업비가 예상되는 등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무기 개발로 불린다.
그러나 이번 개발에 대한 비판도 만만찮게 일고 있다. 일본과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이 미국의 F-35 이상의 기종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5세대 전투기를 만드는 게 맞냐는 것이다. 개발 실패에 따른 리스크가 크다는 점도 지적된다. KF-X가 2030년까지 실전 배치되지 못할 경우 F-4 등 3세대 기종의 퇴역으로 인해 우리 공군의 전투기가 300대 수준으로 감소하기 때문이다. 시제기가 2021년 나온다고 해도 몇 년가량의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것도 언급된다. 미국과 러시아도 최소 5년을 소요하는데 경험이 부족한 한국으로서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경우 한국으로서는 KF-X 개발에 투자한 비용과 해외 무기체계 도입 등 이중고를 겪게 될 공산이 크다. 인도네시아가 자국 무기 또는 원유를 비롯한 현물로 분담금 지급을 대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점도 걸림돌도 꼽힌다. 당초 F-35가 대당 1억 달러를 넘기고 있었으나 내년 인도분이 8천만 달러 수준으로 인하되면서 KF-X 가격에 상한선이 생겼으며 인도, 터키, 일본, 중국, 미국 등과 경쟁해야 한다는 점에서 수출도 쉽지 않다는 것도 우려 대상이다. 하지만 이는 KF-X가 우리 군의 노후 기종을 대체하려는 프로젝트라는 점을 간과했다는 반론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군군이 운영하고 있는 F-42와 KF-16 등이 2040년 초중반 전역 신고를 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내 항공산업 관련 기술 축적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KF-X 개발 사업에는 16개 국내 대학과 11개 연구소 및 85개 업체 등 총 111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시제작이 본격화되면 35개 기관이 추가로 참여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만 700여 명의 인력이 채용되고 특히 조선업계 설계 인력 260여 명이 채용되는 등 지역 경제 안정화에도 일조하고 있다. 외국산 기체 의존도를 낮추면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된다는 것은 프로야구 FA 시장만 봐도 알 수 있다. 육성에 일가견이 있는 팀들은 선수 영입에 들어가는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반면 마땅한 대체자가 없는 경우 한 선수에게 10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지불한 사례가 심심찮게 나오기 때문이다. 그간 우리 군이 관련 사업 예산 및 도입 후 부품 수급 문제 등 외국산 기체 수입에 따른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도 이제서는 곤란하다. 2030년 이후의 미래전장에서 4세대 전투기들이 종횡무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5세대 기체로의 업그레이드를 목표로 하는 KF-X의 개발에 힘을 실어줄 명분으로 부족.